안녕하세요. 당신의 소믈리에 유호솜입니다. 유퀴즈 와인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이 컨텐츠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에 있는 미스테리 와인을 테이스팅 할 겁니다. 이 와인을 테이스팅 하면서 와인의 색, 향, 맛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묘사를 듣고 이게 어떤 와인인지를 맞히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 와인에 대한 어떤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인 가져올게요. 네, 자, 이제 와인 가져왔고요. 와인 바로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오늘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 보이나요? 색깔이 엄청 영롱하네. 자, 바로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맑기는 맑고요. 와인 컬러의 깊이는 중간 정도에, 주된 컬러는 노란색인데, 거기에 약간의 녹색빛이 감돌고 있고요. 와인의 눈물은 중간 정도고요. 침전물은 없는데 글라스에는 약간의 기포가 살짝 맺혀 있습니다. 자, 이제 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향은 깨끗하고요. 향의 강도는 중간 이상이네요. 네, 중간 이상 정도의 굉장히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고요. 와인의 향으로 약간 시트러스 느낌들이 있는데 약간 달콤한 느낌의 그런 시트러스들이고, 그래서 뭐 자몽 있고 레몬 같은 경우 레몬 커스타드라던가 약간의 오렌지 뉘앙스는 아주 조금 있고요. 라임 같은 느낌들도 같이 느껴져요. 네, 그거 외에 과일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 사과, 좀 더 잘 익은 노란 사과라던가, 그 다음에 모과 향 많이 나고요. 서양배의 느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햇가루 뉘앙스도 있는데 약간 복숭아 살구 같은 뉘앙스도 조금 느껴지고요. 열대과일은 없습니다. 열대과일 향은 전혀 없고요. 뭐 과일의 익은 정도는 굉장히 잘 익은 느낌의 과일들입니다. 네, 과일 이외의 향으로는 흰꽃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데 약간의 달콤한 느낌들이 있는 린덴이라던가 뭐 호손이라던가 이런 꽃들이고요. 약간의 허니서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꽃향이 굉장히 기분 좋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꽃향의 강도가 뭐 미스카라던가 또론테스 이런 것처럼 아주 센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세진 않지만 중간 이상 정도 꽤나 풍부한 꽃향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꽃 이외의 향으로는 약간 달콤한 민트, 세이지, 그리고 약간의 페퍼리한 노트가 같이 느껴지고요. 왜 민트 중에서도 달콤한 민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민트입니다. 네, 그 이외로는 약간의 그 라놀린 같은 향들, 약간 기름진 느낌의 향인데 우리 향 없는 립밤 있잖아요. 아니면 바세린 같은 거, 이런 데서 나는 약간 기름진 느낌들이 조금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약간 왁시한 느낌들, 그러니까 왁스 같은 그런 뉘앙스도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후추향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요. 오크 뉘앙스는, 네, 오크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아요. 미네랄 느낌 자체는 아까 처음에는 딱 중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이상 정도 수준의 미네랄이고요. 약간 바닷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짭조름한 느낌, 그러니까 세레니티가 조금 있고요. 젖은 돌 같은 느낌의 미네랄. 시간 지나니까 훨씬 더 좋아지네요. 이거 나중에 드실 때 디킨팅 하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향이 확 달라지네요. 향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입에서 드라이한데 잔단감이 꽤나 느껴집니다. 근데 오프드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오프드라이까지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꽤나 많은 잔단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입안에서의 풍미가 뭐 향하고 조금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후추 느낌이 조금 더 입에서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왁시한 느낌들이 같이 도드라지고, 그 밖에 풍미에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코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풍미 이외에 다른 맛의 구조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입에서 느껴지는 거는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페놀에서 오는 그런 약간 쌉싸름한 느낌들이 같이 느껴지고요. 그와 동시에 입에도 가볍게 코팅되는 느낌의 탄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크에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향에서 오크 느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스킨 컨택을 조금 길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입에서 질감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밀도감이 높다 그럴까요? 밀도감이 높은 유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산도는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딱 그냥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산도의 캐릭터도
끝이 굉장히 둥근 느낌의 그런 산도입니다. 뭐 날카롭거나 이런 느낌의 산도는 아니고요. 산도를 중간 이상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중간 수준이었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산도가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산도는 중간 이상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알코올은 중간 정도 수준이고요. 바디는 중간 이상 정도의 바디입니다. 꽤 바디감이 있는 와인이고요. 오, 되게 좋은데? 와인의 품질적인 요소로 한번 가볼게요. 와인 진짜 파워풀하네요. 일단 와인의 밸런스는 균형 잡힌 밸런스입니다. 근데 산도의 캐릭터가 조금만 더 와인에 활력을 주는 느낌이어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무거운 느낌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밸런스는 굉장히 균형 잡힌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인 풍미의 강도는 중간 수준의 강도를 보이고요. 풍미가 이어지는 어떤 그 풍미의 지속도, 길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보통 수준 무난합니다. 그리고 와인의 복합성,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 와인 90점 줄 것 같습니다. 좋은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 품종의 특히 이 스타일의 캐릭터를 느끼기에도 적합한 와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컬러에서는 약간 노란색 컬러, 네, 주된 컬러가 노란색이었고요. 네, 거기에 약간의 이제 녹색빛이 감도는 그런 색의 컬러의 깊이는 중간 정도, 그리고 글라스에 약간의 기포가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에 있어서는 향의 강도가 중간 이상 정도 수준의 향의 강도였고요. 향에서 도드라졌던 거는 약간 달콤한 느낌의 시트러스, 그 다음에 달콤한 느낌의 사과라던가 배, 심지어 모과 같은 느낌 조금 있었고요. 핵과류의 캐릭터 같이 느껴졌었고요. 그거 이외의 특징적인 향으로는 꽃향들이 많았는데 꽃도 약간의 달콤한 느낌들, 약간 린덴이라던가 호선, 그 다음에 허니서클 같은 달콤한 흰꽃 향들이 풍부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 이외에도 세이지랑 그 다음에 후추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약간 라놀린 같은 느낌들, 그리고 약간의 왁시한 그런 느낌들이 함께 느껴졌었고요. 입에서는 드라이한데 약간의 잔단감이 좀 느껴졌다라는 게 이 스타일의 되게 중요한 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쌉싸름한 느낌들, 껍질과의 그런 접촉에서 오는 약간 페놀 성분에서 오는 쌉싸름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주요한 키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품종 유추하는데 키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한 이 정도 가지고 어떤 품종인지 유추를 한번 해보시고요. 유추한 것들 아래 이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 내셨나요? 뭐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쉬우셨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특정 키가 되는 아로마를 모른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뭐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믿으면 안 되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이 품종에 대한 특징들을 좀 잘 배워가실 수 있는 거니까 답을 한번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와인의 품종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와인의 굉장히 키가 되는 아로마는 일단은 후추입니다. 자, 그럼 일단 품종은 그리너 벨틀리너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 그리너 벨틀리너라고 하는 품종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품종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긴 하죠. 하지만 그리너 벨틀리너는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만한 그런 품종이고요. 사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오스트리아 지역의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 와인의 빈티지는 2022년 빈티지입니다. 2022년 빈티지, 얼마 되진 않았죠. 자, 그럼 와인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이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레이블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떼게른지어 호프라고 하는 생산자네요. 여기 보시면 네, 생산자는 여기 떼게른지어 호프라고 하는 생산자고요. 이 와인의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보이세요? 베르크 디스텔
그리고 여기 품종은 그리너 벨틀리너. 그리고 아래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이게 스마락트라고 하는 건데, 이 스마락트 같은 경우는 이 오스트리아에서 바하우라고 하는 지역, 여기 써있네요. 퀄리티 와인으로 굉장히 이름 높은 산지고요. 이 바하우 지역에선 와인의 등급을 크게 이제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마락트. 그래서 이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를 조금 더 늦게 수확하고요. 아래 등급에 비해서 좀 더 잔당감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바디가 무거운 스타일의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약간 입에서 드라이하지만 약간의 잔당감이 느껴지는 것도 이런 스마락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거기에 산도는, 사실 산도는 스마락트라고 해도 중간 이상 정도 또는 중간일 수 있긴 한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산도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약해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알코올 레벨은 13도입니다. 네, 13도. 수입사는 타이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수입사고요. 와인 좋네요. 레이블도 좀 이쁘기도 하고. 그리너 벨틀리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분들 이런 와인 가지고 캐릭터 잡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락트 캐릭터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좋네요. 역시 와인은 그냥 마실 때가 맛있어. 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소믈리에 유어솜이었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